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자, 1월달, 이제 2월달인데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자, 원래는 아직도 2월달도 상당히 한겨울이죠. 하지만 풀린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시장에서 대차 거래가 지금 사상 최대치로 증가를 했다는 뉴스가 오늘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조심히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즐거울 때 떠나야겠죠.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 지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조금은 제한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네, 1950.03포인트 나타나면서 0.6%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646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190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46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먼저 안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3%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1.6%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네이버가 마이너스 1.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은 삼성생명이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가 오늘 마이너스 3.9%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정유업종 보겠습니다. 이게 주식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와 그리고 유가라는 이유로 큰 상승을 보였던 게 정유화학주였다면, 오늘은 유가와 그리스라는 똑같은 키워드로 지금은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유가가 그만큼 급락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라는 부분인데요. 시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EU에서 탈퇴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거는 극단적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주식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그 두 가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르다가 내릴 수도 있고, 내리다가 오를 수도 있고, 올랐다가 내리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극단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만을 봤을 때 정유주, 유가가 정유, 바로 정제마진이 증가하지 않으면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고요. 정유화학주 여전히 저는 관망의 시선으로 다가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 현대차가 보합권, 그리고 기아차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타나는 이유인 즉슨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경제학적인 원리로 봤을 때 통화량이 증가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라는 환율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범위 안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환율이 왜 이렇게 강세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유로와
엔화, 호주, 미국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약세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랐던 섹터군은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특징 종목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건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1,9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11.7%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건설주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죠. 두산건설도 마찬가지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크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양생명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3.6%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동양생명이요. 어떻게 움직였나요? 아, 가파르게 움직였다, 그죠? 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만원대에서 13,450원. 죄송합니다. 자, 오늘 혀가 꼬이네요. 자, 34%가 크게 오르면서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뉴스 한번 가져볼게요. 자, 경영권 매각 소식에 신고가를 갔다라는 재료가 노출되자마자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재료가 노출되면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숨겨진 재료는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이 조정은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98.3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 그 600포인트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심리적인 저항권 움직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예, 개인이 259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5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8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코가 0.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메디톡스가 오늘도 오르네요. 2.05%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마이너스 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다시 한번 바닥에 올라왔죠. 39,150원으로 오늘 1.03%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CJ 오쇼핑이 설날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죠. 강보합권의 움직임 유지하면서 0.97%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 메디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급등하네요. 오늘 54,000원 나타내면서 11.46%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메디포스트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바로 제대열 관련 회사죠. 국내 제대열에 대한 보관량이 20만 건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 20만 건을 돌파했다는 것은 뭡니까? 실적적인 분위기로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DNA 링크입니다. 오늘 18,0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550원으로 4.4%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DNA 링크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NA 링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 어때요? 지금 고가군요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뚫기 힘든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 보시면 뭐 없어요, 맞죠? 뉴스가 없습니다. 그냥 뉴스 없는데 왜 오를까요? 자, 숨겨진 뭔가가 있겠죠. 자,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되면서 현재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리고 DNA 링크 같은 게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자, 1088원 50전 나타내면서 오늘 4원 40전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원화는 그래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장에서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돼요. 현재는. 지금은 비중을 늘리실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달려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지금은 멈춰있는 말에 달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누릴 때 그때가 팔 때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네,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에서 코스닥이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600포인트까지 역사적인 기록을 조금 찍기도 했는데요. 일단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다시 상승 포인트가 나올지 여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흐름은 나쁘지 않다. 코스피가 일단 50을 깬 포인트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일단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포인트 자체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후 방송에서 이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그 반등에 대한 포인트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시장 천천히 보시고 당연한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포인트는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트 상황입니다. 좀 간소화됐습니다. 종목을 몇 개 좀 정리했는데요. 좀 이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멘토 종목 없기 때문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잘 가는 걸 뭐하러 정리하고 나쁜 거를 뭐하러 파나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셀트리온하고요. NH엔터를 제가 정리할 겁니다. 방송상에서 제가 이 두 종목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 셀트리온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도할 필요는 사실 없는 종목이지만 일단 10% 이상의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정도 정리가 되는데요. 방송에서 제외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H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죠. 증권사의 목표가 줄 하향, 유주증 이후, 권리락 이후에 대한 가격으로 맞춰놓은 건데, 하향이 나옵니다. 올해 실적이 불투명하다,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올해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지만,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권리락 이후부터 해서 또 방송상의 가격 측정이 또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매수하셔야지만 유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구주주 청약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정리해가지고요. 누적 수익률이 다음처럼 올라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보자면요. 제가 두 개를 좀 정리해서요. 10% 정도가 좀 올라갔는데요. 124%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종목은 없기 때문에요. 네, 다음 상황 보고 또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좀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013-3366번에 0110 문자 주시면 되고요. 023153-2611에서 2612 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성신양회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신양회가 오늘 좀 반등을 줘요. 어제 이거 오후 방송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인데요. 또 해드리겠습니다. 13,400원 매수하셨죠? 네, 그때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주식이랑은 좀 안 맞다. 네, 그래서 차라리 반등이 나온다면은 손해 안 보시고 정리해서 뭐 다른 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 매수하신 가격을 보자면 이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스타일적으로 조금 주식하시기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셨다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 포인트 때 좀 빠져나오자 말씀드리겠고, 건설 경기 회복 좋습니다. 실적도 올해 그리고 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스타일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좀 조정이 나오니 이렇게 반등을 주는 종목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매도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파라다이스를 지금 26,0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시고. 자,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월 5일날 결산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악재로 조금 작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가 권역 자체가 지금 돌파가 안 나오는 과정인데, 차라리 실적을 발표를 해야지만 주가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악재가 반영이 돼야지만 오를 수가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발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다만 지금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대신에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는 저가 권역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시냐면 제가 보는 가격으로는요. 3만원권역까지는 좀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시청자분이 수익 내고 파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쉽게 팔지 마시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 캑이네요, 캑. 매수해야 될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캑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목을. KC인데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실적이 4분기부터 굉장히 많이 돌아섰어요. 작년 3분기까지 해서요. 죄송합니다. 4분기도 굉장히 개선사항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4분기 실적이 조금만 잘 나와준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8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어떻게 상승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릴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사실 시총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인들과 뭐 기타 일정 물량을 다시 잡히기 시작했고 투신권의 매도도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1차적인 상승 포인트는 한 1,700원대, 2차로는 한 2,000원 초반대 정도 보시고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죠.
자, 경인양행이네요. 매도 의견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일단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좀 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가 권역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영업이 바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닥 권역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바닥 권역 가격대는 바로 이 가격대 4,000원권이었고, 현재 가격 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는 조금씩 반등이 저는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급등일 임박을 했다라고 봅니다. 곧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종목군이고, 자,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그 목표가는요, 예, 요 가격이죠. 5,200원대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좀 더 홀딩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매도이네요. 추천주인데요.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네, 실적이 근데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는데요. 수익도 잘 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수익이 한 6% 되나요? 7%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큰 흐름에서 보더라도요, 항상 이 주가 포인트에서 이 저점 바닥 포인트,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제가 추세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평행하게 맞춰서 봤을 땐, 다음 포인트 자체가 저는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가장 이제 비수기일 때가 1월이잖아요. 그때 가장 사기가 보통 좋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조류독감이 걸리면은 그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그때가 항상 뭐 할인이나 관련주들이 어떻게 해요? 주가가 보통은 가장 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기회였거든요. 자전거 마찬가지입니다. 입춘이었죠, 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데 매출은 어떻게 해요? 뛰게 되어 있습니다. 2분기 때. 그러면 당연히 1분기 때는 기회다.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더라도 기회이고요. 미리미리 준비한 분들도 있겠죠. 4분기 때 실적 잘 나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때는 이거를 굳이 정리할 필요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입니다. 충분하게 잘 버티시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다음 카카오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0445번님이 다음 카카오를 15만 5천 원에 사셨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자, 15만 5천 원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만 5천 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높으세요. 조금 높은 상태고, 돌파갭을 조금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 같은데, 돌파갭을 맞을 확률은 어차피 50%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그 대박 플러스를 조금 보세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유능한 전문가가 강의를 하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때 다음 카카오를 매수를 말씀을 드릴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저희가 14만 6천 원이에요. 예. 하단 권역 가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도 이 자리를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조금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리스크 관리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봤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대부분의 통상적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매가 나옵니다. 만약에 세력의 이탈이 나온다면 그럼 그때 팔고 나가면 돼요. 근데 실제 그러면 우리는 큰 손해를 안 보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15만 5천 원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14만 6천 원에서 갭 하락이 돼서 한번 흘러내렸다라면 벌써 손실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돌파갭 자체는 시청자분에게 연속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아니라가 되겠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다면 좀 더 눌린 권역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타당하게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청자님은 일단은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손절가는 마찬가지입니다. 14만 3천 원대를 손절가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상황에서 곧장 올라간다면 그때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종목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매도입니다. 살펴볼게요. 네, 수익을 잘 내고 얼마 전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잘했는데요. 23%인가 4%인가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자,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38,400원이십니다. 거의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포인트에서 바닥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보자면, 이전에 요때 한번 제가 사인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라인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드린 건데요. 이 라인에 맞춰서 본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이거 지금 상당히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봐요. 네.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가격. 그래서 일단 팔아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던 거고,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내려와서요. 한 4만 2천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라면 한 4만 3천 원 정도까지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나쁜 종목인가요? 계속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잖아요.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착한 조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 판단이기 때문에 매도 처리하시고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DHP 코리아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DHP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P 코리아 보시면 일단은 1월 19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실적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두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증가한 이유 자체가 밑에 이제 나오죠. 이제 일회성 비용의 미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말이고,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가권역 자체에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월 19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주가는 1월 19일이 먼저입니까? 네. 바로 이때가 이제 1월 19일이죠. 자, 그럼 이 가격권역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있던 이 거래량, 이 거래를 실적 발표를 앞서 안 남겨두고 봉이 한 게 크게 올라오는데, 자, 이 봉 자체는 미리 어느 정도는 차트에 반영이 되는 봉이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줄어들면서 어때요? 주가를 죽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분봉상으로 우리가 이걸 봤다면 60일선에 또다시 한 번 더 깨지는 타이밍입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이시기 맞고,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적인 추이 자체가 주가를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지금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쉽게 빠질 수 있는 주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신고가 권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종목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예, 2만원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좀 더 추가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블루컴이네요.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블루컴이 좀 많이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조금 11월부터 12월까지 상승을 준 듯 싶었는데,
다시 또 밀려 내려갑니다. 네. 밀려 내려간 이유를 보니까요. 회사의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아니고,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 심했다. 외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한 달 동안 매도가 엄청나게 좀 나와줬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물량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팝니다. 네. 계속 팔아치우는데요. 이게 이때부터 왜 이때 작년 한 6월부터 해서 왜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냐면 짝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퉁. 네. 짝퉁 문제. 그러니까 LG 로고가 찍혀 있는데도 다른 회사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근데 실적 부분도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좀 흐름이 나타났지만 올해부터 해서 실적 기대감 자체가 약간은 좀 작년 대비해서는 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에 실적 대비했을 때 또 4분기 실적의 기대감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비싼 종목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쉽사리 멈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신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포인트에 맞춰서 재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하나 걱정인 것이 12,750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을 80%까지 담을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은 맞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 않으셨나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금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예, 글쎄요. 이 신세계를 굳이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까? 지금 신세계는 조금은 우리가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유통 관련주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낙폭과대 영역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에서 저가 권역에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자, 일단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영역군이고 요거를 이제 차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지금 상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자, 주봉과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서 턴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꼬리를 틀기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님이 조금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앞서서 이제 매도에 대한 물량이 잡혀 있는 게 기관에 대한 물량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치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기관의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손바뀜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영역군이 아니라 기존에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던 보유균자들이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연속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면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겠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재되어 있던 물량으로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인 단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팔고 나가는 물량인지 아니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물량인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적인 부분에서 업황적인 부분까지 함께 본다면 저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추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조금 참으셨다가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진칼이네요.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또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3% 이상 현재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시 전 고점 포인트까지 딱 좀 도달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매수가를 보니까 31,550원이십니다. 거의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은 30%신데요. X 의견을 제가 먼저 좀 드렸어요. 자,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포인트는 누가 끌어올렸나요?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굉장히 강한 물량이
9만 주 이상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 그간 이틀 매도하는 물량을 다 잡아주는 포인트, 그리고 오늘장 오르는 걸 봤을 때도 오늘장도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네, 현재 들어와 있네요. 투신권이 장 초반부터 3만 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기관들은 염두해 두고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나 걱정인 것은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가 약간은 조금 높았다는 것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하지만 나쁘진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이요 32,00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면, 이걸 옮겨볼게요. 32,00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면 그 포인트에는 반드시 여기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네,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전고점 포인트 뚫고 올라가서 한 34,000~35,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32,000원만 지키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매도를 하신 게 맞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기 있는 게임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이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서서 이래 고가 권역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올 때, 이 올라올 때 이유가 뭐였나요? 넥슨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넥슨이 경영권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주가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기대감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뭔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이 상승에서는 바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고가 권역 자체는 꾸준한 저항권의 움직임이 가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다른 뭔가 실적적인 분위기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안 했는 상황이죠. 실적 발표가 없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를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든지,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권역에서는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신용에 대한 물량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걸 봐서는 그렇게 좋은 영역대는 아닙니다, 지금이. 그래서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삼성 SCDS 매수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종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상장한 지 이제 2달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3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어요. 42만원부터 해서 22만원까지 내려왔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42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제가 볼 때 이 종목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릴 건데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1분기 안에서, 그러니까 3월 안으로만 살 생각으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생각하실 비중이 있으시다면 그 비중에서 한 5번 이상 나눠 살 각오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지분 이슈도 그렇고, 또 하나, 그 특수관계인 지분들 언제 풀린다 말씀드렸죠? 5월 달에 풀린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쨌든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 주식 담보대출도 받으셨죠? 몇 분께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분 확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한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확 지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1분기 아닙니다. 3월 안으로 해서 3월 말까지 해서 천천히 매수해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드로바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어제 아니면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어제 아니면 오늘 사셨고 지금 이분도 이제 차트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돌파 매매를 조금 보셨죠. 자, 제가 요 말씀을 한 개만 조금 드리면 나중에 이분 3570번님인데요. 한번 강연에 한번 오세요. 제가 차트 패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에서는 이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적인 분위기가 이런 돌파 매매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죠? 뚫으면서 올라갔잖아요.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유사한 패턴 자체가 더욱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레드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파 매매 조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가 영역 자체보다는 여기 저가 영역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가격 권역 자체를 인위적인 움직임이 한 번 더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청자님의 매수 타이밍은 조금 아쉽고 대신에 지금 이왕 사신 거 좀 더 들고 가십시오. 이게 수익이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단은 해외 진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 자체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져간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빠질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저가는 나왔어요. 그런데 시청자님의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고가 권역에서 대응을 하시면 결국에는 한번 흔들 때 시청자님이 손절하고 나가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종목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1차적으로는요. 주가상으로 같이 보시면 이게 꾸준한 이게 저항권은 갇혀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대신 1차적인 고가 권역만 잡아드리면, 자, 요 자리죠, 위에. 자, 7,000원, 6,900원에서 7,000원 그 자리가 지금 보이는데요. 그 자리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대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자, 러프하게 잡아드려야 됩니다. 5,600원대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들어가 보십시오. 좋은 성과 낼 수 있는데, 다만, 이 차트 보고는 조금은 좀 아쉬운 매매 기법을 조금 하셨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퍼스텍이죠. 네, 퍼스텍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퍼스텍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 관련주 수혜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뭐 빅텍도 있고요. 스페코도 있고요. 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자, 퍼스텍에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매수가 2,4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언제 사셨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 차트를 좀 같이 보시자면 이게 언제인가요? 2월 3일 화요일 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고가가 2,420원이었는데 설마 이때는 아니시겠죠? 아마 이전쯤이나 그 전에 보더라도 작년 4월도 굉장히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셨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시나가 슈팅 구간이었습니다. 자, 벌써 이게 2,400원 라인 자체는 이때도 있었네요. 몇 번입니까? 도대체 여기가 슈팅했던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번 이상은 나왔던 자리입니다. 거의 2011년부터 치자면요. 4년째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올라갈 것인가가 참 고민이죠. 근데 제가 일단 X 의견을 드렸는데 실적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네.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뭐 고만고만한가요? 순이 고만고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수급적인 부분 역시나 없죠. 근데 왜 X견을 드렸나? 매도가 맞는데 좀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의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그래도 한 2,300원, 400원 정도까지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빠져나오자는 거고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될 라인으로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요.
2200원 라인이 깨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매도하셔야 됩니다. 10% 손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2200원 라인만 지키시고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에 온다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매수하신 구간이 너무 따라가셨습니다. 추격 매수하신 게 좀 안타깝기 때문에요. 요 가격대 기억하시고 반드시 좀 따라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자, 쌍방울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세요. 자, 쌍방울이 지금, 자, 이름이 귀엽죠? 쌍방울. 자, 일단은, 요 종목 지금 매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깨졌어요. 차트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죠. 뭐냐 하면, 일단 이게 보보리사와 지금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패소가 된 상황이었죠. 그러면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고, 또 지금 여러 가지의 뉴스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서울경제 거를 보면 더 좋은데, 자, 서울경제 거 있네요, 여기. 자, 서울경제 거에는 그런데 쌍방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안 나오네요. 조금 아쉽네요. 자, 섬유의복 관련입니다. 그럼 섬유의복이 지금 저가 권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보리사와의 소송에서 지금 패소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악재는 반영이 됐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매는 이미 나오고 나왔다. 그래, 지금의 거래량 자체는 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지금부터 의미 없는 하락이에요. 그러면 이 차트 자체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갭으로 한번 요렇게 딱 올려놨어요, 내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달라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평선이 일단은 밀집됐다는 것은 가격적인 분위기 자체 다 모여있는 상황이고, 악재는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기대감 중국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저는 악재보다는 중국이라는 기대감에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요번에 크게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까지 갑니다. 1290원이죠. 1290원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대신에 손절선은, 자, 요 하단 자리, 자, 950원, 960원, 그 가격권역까지는 한번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으로 그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자르기엔 제가 볼 때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른전자 매도이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참 주식도 발라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좀 보실게요. 자, 매수가를 보니까 1190원이십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은 나고 계신 상태이십니다. 근데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수급 없어요. 메인 매수 저건 믿을 수가 없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영업이익이 4분기 때 아무리 잘해도 못 넘어갑니다. 2013년을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2013년 실적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적 이슈가 된다면 주가가 어떻게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자? 매도가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멘토님 강연회가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시청률 1위 수급 주포 찾기 해법 대공개 하겠습니다. 2월 7일 토요일에는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구로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2월 8일 일요일에는 NH투자증권 목동 WMC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